fame. They'll forever scream my name. 여러분, 마릴린 먼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빨간 입술, 백금발 머리, 그리고 남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섹시한 몸매. 맞습니다. 세기의 섹스 심벌, 그게 우리가 아는 마릴린 먼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화장기 없는 맨 얼굴로 안경을 쓰고 그 어렵다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읽고 있는 이 여자.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그 마릴린 먼로 맞습니까? 자,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죠. 1962년 8월 5일 그녀가 숨진 침대 곁에 놓여있던 물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보석도 아니고 화장품도 아니고 바로 책이었습니다.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죽는 순간까지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여자. 400권이 넘는 개인 서재를 가진 독서광이었고 예리한 감수성을 가진 문학 소녀였습니다. 러시아의 정통 연기론을 파고들었던 지독한 공부벌레였습니다. 헐리우드가 지워버린 천재 배우의 비극적 지성. 금발 미녀라는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진짜 마릴린 먼로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962년 8월 5일 새벽, 헐리우드의 영원한 연인 마릴린 먼로가 36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과연 이 여자가 우리가 알던 그 백치미 금발이 맞았을까요? 오늘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딱 100살이 되는 날입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감춰졌던 마릴린 먼로의 진짜 얼굴.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I don't know, it's getting pretty late. Did Dad slip in hour? Oh, here comes another one! 마릴린 먼로. 그녀의 삶은 시작부터 축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926년 6월 1일 로스앤젤레스의 가난한 동네에서 한 사생아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노마 진 모텐슨, 바로 훗날의 마릴린 먼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조현병 환자,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 겨우 8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낯선 위탁가정을 전전해야 하는 삶을 말이죠. 참으로 기가 막힌 출발 아닙니까? 노마진에게 세상은 차갑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위탁가정에서 겪은 성적 학대와 방치, 어린 소녀는 공포에 떨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도피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관이었죠. 스크린 속 사람들은 나를 때리지도 버리지도 않아요. 그녀의 이 말,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관보다 더 깊은 위로를 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책 속이었단 말입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밤, 홀로 촛불을 켜고 책장을 넘기던 소녀. 그녀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이옙스키의 세계에서 자신만의 성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은 지옥 같았고 결국 그녀는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선택합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였죠.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 후 세계 2차 대전으로 남편이 전쟁터로 떠나고 그녀는 군수 공장에서 페인트 칠을 하며 생계를 꾸립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하루 종일 비행기 부품을 조립하던 그녀.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우연히 공장을 방문한 사진작가의 눈에 띈 거죠. 카메라 렌즈가 그녀를 향한 순간 공장 노동자 노마진은 사라지고 모델 마릴린이 태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1940년대 미국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한 건 뭐였을까요?
조신한 현모양처 아니면 화려한 핀업걸. 딱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노마지는 살아남기 위해 핀업걸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꿈꾸는 소녀가 살고 있었단 말이죠. 핀업걸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할 무렵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과거에 찍었던 누드 달력이 세상에 공개된 겁니다. 헐리우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속사는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라고 강요했죠.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당하게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맞아요, 접니다. 밀린 월세와 차 할부금을 내려고 찍었어요. 배가 고팠거든요. 이 솔직함이 오히려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더 주목받는 인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몸매만 봤으니까요. 1950년대 마릴린 먼로는 이미 헐리우드 최고의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로 대박을 터뜨렸고 전 세계 남자들이 그녀에게 열광했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54년 1월 할리우드 최고의 섹시 스타와 뉴욕 양키스 메이저 리그의 전설적인 영웅이 만났습니다. 조 디마지오와의 결혼이었죠. 미국인들은 이들을 가장 완벽한 권력 커플이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결합에는 처음부터 균열이 있었습니다. 조 디마지오가 사랑한 건 인간 마릴린이 아니라 섹시한 아이콘이었거든요. 그는 아내가 조용한 현모양처가 되길 원했습니다. 반면 외향적인 성격의 마릴린은 자신의 지적 지평을 넓히고 배우로서 인정받길 갈구했죠. 결정적인 사건은 신혼여행 중에 터집니다. 일본에서 신혼여행을 즐기던 중 마릴린은 한국에 있는 미군들을 위해 위문 공연 요청을 받습니다. 조 디마지오는 이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마릴린은 단호히 홀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남편의 좁은 식견보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54년 9월 그 유명한 영화 7년 만에 외출 촬영장에서 비극은 정점에 달합니다. 지하철 환풍구 위에서 치마가 날리는 장면을 지켜보는 조 디마지오의 굳은 표정. 수천 명의 구경꾼 앞에서 아내의 다리가 드러나는 것을 본 디마지오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세기의 로맨스는 한국 방문과 영화 7년 만에 외출 촬영 사건으로 대표되는 두 사람의 갈등은 결국 9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1954년 겨울로 시간을 돌려봅니다. 포성이 멈춘 지 얼마 되지 않은 한반도의 차디찬 전선. 영화의 추위 속에 그녀가 나타났을 때 전장은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녀는 페니실린 이후 최고의 치료제다. 병사들은 그렇게 외쳤단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립니다. 먼노는 이 한국 위문 공연을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헐리우드에서는 그녀를 상품으로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 전선에서는 달랐습니다. 병사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반겨주었고 그녀는 그들에게서 아버지의 얼굴을, 오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짧은 4일 동안 그녀는 섹시스타가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천사로 살았던 겁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순간 아니었습니까? 그녀는 영화의 추위 속에서도 얇은 드레스를 입고 공연했는데 이는 자신을 보러 온 병사들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군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위탁 가정에서 키워져 참다운 가정을 가져본 적 없는 젊은 마릴린에게 가슴 벅찬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실제 마릴린 먼로는 자신이 남긴 일기에서 한국에서의 경험문은 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자신이 만들어진 이미지일 뿐이라고 느꼈으나 한국의 차가운 야외 무대에서 수만 명의 병사들과 마주하며 내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내가 스타라고 느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대목은 그녀가 단순한 섹시 심벌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는 그녀가 이후 사회적 약자와 평화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두게 되는 심경 변화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먼로에게 한국 방문은 단순한 위문 공연이 아니라
할리우드의 인형에서 벗어나 대중과 진실하게 연결된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한 영혼의 힐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조 디마지오와의 이혼 후 마릴린 먼로는 더 이상 스튜디오의 인형으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전성기의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 뉴욕 액터스 스튜디오로 향합니다. 할리우드를 버리고 뉴욕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작사 20세기 폭스는 그녀에게 오로지 멍청하고 섹시한 역할만을 강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결단합니다. 나는 멍청한 금발 인형으로 남지 않겠다. 나는 사람들이 내 몸매가 아닌 내 영혼을 봐주길 원해요. 이 단절한 바람은 그녀를 뉴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회고록에서 지난 겨울 한국 방문의 경험이 큰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진짜 연기를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뉴욕의 전설적인 액터스 스튜디오. 그곳에서 러시아의 천재 연출가 스트라스버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러시아 정통 연기법, 즉 메소드 연기에 몰두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당대 최고의 섹시 스타가 화장을 지우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분석하며 밤을 새우는 모습이요. 그녀는 소설 속 주인공 역을 너무나 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러시아 문학의 깊은 정서에 푹 빠져 있었단 말이죠. 자,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섹시 스타 마릴린 먼로가 무명 배우들 틈에 끼어 앉아서 희곡을 분석하고 있을 때 동료 배우들은 비웃었죠. 저 금발 미녀가 연기를 공부한다고? 웃기는 소리. 그런데 말입니다. 무대에 올라 연기를 시작하자 스튜디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완벽했거든요. 이때 스트라스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론 브란도만큼이나 재능 있는 배우다. 참으로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기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운명처럼 그녀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극작가인 아서 밀러와 사랑에 빠집니다.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백치와 천재의 결혼, 달걀머리와 모래시계, 섹시스타의 만남이라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아서 밀러가 반한 건 그녀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로가 가진 문학적 감수성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던 겁니다. 틈만 나면 시를 읽고 토론하며 서로의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밤마다 남편과 함께 실존주의 철학을 논하고 시를 쓰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으며 눈물 흘리는 여자. 이게 우리가 알던 그 백치미 금발의 모습입니까? 자,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마릴린 먼로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케네디 대통령을 유혹한 판무 파탈? 아니면 시대를 잘못 만난 희생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녀는 할리우드 역사상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딴 제작사를 세운 투사였습니다. 거대 스튜디오에 맞서 싸운 선구자였단 말이죠. 그녀의 IQ가 160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검증되지 않은 루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일기와 시, 그리고 400권의 서재는 그녀의 지적 수준이 결코 낮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가 얼마나 어려운 책인지 아십니까? 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읽기 힘든 그 난해한 소설을 소리내어 읽으며 공부했던 여자. 그녀가 도스토예프스키를 읽으며 눈물 지을 때 카메라는 그녀의 흐트러진 옷자락만을 쫓았습니다. 과연 나라면 이런 억울함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뇌를 보는 대신 가슴만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권력자들은 그녀를 장신구처럼 활용했고 언론은 그녀의 사생활을 난도질했습니다. 결국 1962년 8월 5일 그녀는 36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거대한 절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가장 질투하고 구속하려 했던 조 디마지오는 그녀가 죽은 후 20년 동안 매주 3번씩 그녀의 무덤에 붉은 장미를 바치며 뒤늦은 후회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별이고 반짝일 권리가 있다.
마릴린 먼로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녀의 빛을 왜곡해서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그녀는 섹시스타 마릴린이 아니라 책향기를 사랑하고 지식을 갈구했던 노마진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녀에게 금발의 백치라는 고리표를 붙였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책을 손에 들고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릴린 먼로를 떠올릴 때 지하철 환풍구 위의 그 섹시한 모습보다 안경을 쓰고 고요히 책장을 넘기던 그 소녀의 얼굴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녀야말로 이 거친 세상을 지성으로 버텨낸 가장 아름다운 문학 소녀였으니 말입니다. 오늘이 그녀의 탄생 100주년입니다. 마릴린 먼로, 아니 노마진. 이제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기억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